네, 스마트 팩토리 SQC 샘플링 검사 두 번째 시간 계량형 샘플링 검사 강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니까 여기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시간이 잘 갑니다. 네, 여러분들 학점도 떠나 죄송해요.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학점 뭐 공부 열심히 했으면 잘 나오겠지. 쓸데없는 무책임한 얘기였죠. 방금 전까지 크게 세 가지 시그마를 로트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 모르고 있을 때 그리고 로트의 불량률이 어느 정도일 때를 기준으로 얘를 합격시킬 거냐 불합격시킬 거냐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로트의 평균값이 어느 정도일 때 그걸 기준으로 합격시킬 거냐 불합격시킬 거냐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 그래서 총 4가지가 돼야 되는데 시그마를 모를 때는 평균 기준을 쓸 수가 없어서 3가지 방법만 있다라고 했어요. 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 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연립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과 그 연립방정식 구성되는 이유를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최종적인 그 식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식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치 1타 강사처럼 딱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이건 아무도 이렇게 다른 책들이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더라고. 교재를 내가 한 5개쯤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런 선생님이 어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학부 때도 이런 거 배울 때 이렇게 좀 한꺼번에 뭐 꼭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여러 개가 이렇게 쭉 돼 있으면 결론이 뭐야라고 좀 요약 정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재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대학교 교재들부터는 확 불친절해져. 왜 그러냐면 모든 건 경제 논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는 어떤 수학 문제를 본다 그러면 이과 문과로 나누더라도 그 문제의 풀이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뭐 문제집 경쟁자들이 있다 치더라도 대학 교재는 뭐 경쟁자 없나? 경쟁자들이 있다 치더라도 뭐 몇만 명에게 그 책을 매년 팔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아주 구성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대학 교재는 기껏해야 교재 하나 만들면 특정 학과의 그 학생들이 보는 데다가 그것도 뭐 교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몇천 명 수준이에요. 몇천 명. 뭐 많아야 뭐 만 명, 뭐 만 명 되기도 힘들죠. 네. 그걸 대상으로 그 숫자를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막 예쁘게 만들고 막 구성을 막 새롭게 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네, 뭐 그냥 하소연 해봤어요. 저도 제가 대학교 교재 보면서 느꼈던 많은 감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전에 가설 검정, 추정 정리했던 것처럼 계량형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론 부분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시그마를 안다, 모른다. 그래서 1, 2, 3번이었죠. 방식이 부적합합률, 평균, 부적합합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입력값, 즉 알고 있는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번이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2번 로트 평균을 목표로 하는 로트 평균을 가지고 이 정도는 합격을 시키자 불합격을 시키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T0 P1이 빠지고 M1 M0 M1이 들어간다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SU도 빠졌어요. 네, 없어졌죠. 네. 그래서 입력값이 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트 부적합합률의 경우에는 1번에서 똑같은데 얘만 달라진 경우고요. 그래서 식을 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한 게 제일 처음에 1번을 구하시고 n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k를 구하시고 3번 요 x u bar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이 있을 텐데 그러면 SL은 어떻게 하나요? SL 작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근데 고민하지 마시고 요 식만 달라져요. 요 3번식만 달라지니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M0, M1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에도 요 1번식 먼저 하시고 2번식 하시면 되겠어요. 네.
n을 구했으니까 그 n을 가지고 적용을 하셔서 구하시면 되고, 이때 상한 규정이 아니라 하한 규정, 뭐 이 경우에는 하한 규정은 없지만 원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커지면은 불량이다 이렇게 된 걸로 우리가 식을 만들었는데, 반대로 작으면 불량이 된다라는 경우에는 식만 u만 xl로 이렇게 바뀌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요 케이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첫 번째 식과 비교를 했을 때 여기가 조금 달라졌고요. 네, 여기만 좀 달라졌어요. 형태가 보시면. 그래서 요 형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요 형태죠. 여기서 보던 요 형태입니다. 이게 1번식 맨 위에 것과 봤을 때 요 뒷부분은 똑같거든요. 앞부분에 이게 붙었어요. 1 플러스 뭐니까 요게 얘를 별표라고 하면 별표보다는 무조건 커집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검사를 할 때 로트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몰라서 표본 표준 편차 S를 쓰게 되면 샘플 개수를 조금 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똑같이 이루기 위해서는 샘플을 조금 더 많이 뽑아야지만 같은 수준을 획득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계산, 뭐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은 정확한 순서는 요 K 값부터 계산을 하고 N을 계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XU 바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XL을 계산하고 싶으면 역시 요것만 이렇게 달라지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여기 플러스입니다. 네, 오타가 있었네요. 그래서 요것만 달라지면 여러분들 계산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계산하라는 문제를 낸다 그러면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계량형 샘플링 검사의 의미를 뭐 요 그림을 기준으로 혹은 요 표를 기준으로 요 식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로트에서 샘플을 뽑아서 어떤 기준을 충족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로트를 합격시키는, 특정 수준의 로트를 합격시키는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뒤를 연관지어서 식들을 연관지어서 이해하고 있는가를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아는 건 실제로 중요하니까요. 그걸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앞부분 식들을 또 그래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할 때는 지금 요 요약표만 봐도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이론적 배경을 뒤로 하고 실제로 이제 많이 쓰는 거는 규준형 검사에서는 방금 같은 케이스들을 이렇게 저식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면 되고, 저식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는 것조차 좀 귀찮기 때문에 뭐 간이표가 있긴 해요. 근데 그 간이표는 제가 뭐 별로 제한하고 싶지 않고, 식을 배웠으면 그냥 식을 쓰면 되지, 식 배우고 또 간이표까지 두 가지 다 배우는 건 좀 귀찮잖아요. 뭐 G값 쓰고 G값에다가 또 뭐 이렇게 계산하는 식 뭐 적용하고 K값 뭐 구하고 필요 없고요. AQL 지표형으로 1회 샘플링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만 표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서서 개수형 검사에서도 AQL 1회 지표형 샘플링 검사가 있었어요. 예, 그게 바로 2859-1이었거든요. 예, 2859-1과 거의 유사한 계량형 샘플링 검사는 3951-1입니다. 3951-1. 역시 로트 부적합품률, 그러니까 로트 부적합품률인 그 P0 AQL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QL을 만족하는 로트는 되도록이면 합격을 시켜준다는 목표를 가지고 디자인된 계량형 샘플링 검사 단 1회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해요. 어떤 점이 유사하냐면, 제가 앞에서 소관환자라고 오타를 냈던데, 소관관환자가 있다는 것도 비슷하고 그 사람이 엄격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심지어 첫 단계에서 우리가 개수형 샘플링 검사 그 2859-1에서 보면 이 문자표 찾는 거 있었잖아. 그건 똑같아요. 심지어 문자표는 똑같은 거 그냥 씁니다. 샘플 문자는 똑같은 표를 쓴다는 것마저 유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샘플 문자와 엄격도, 뭐 그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까다로운 검사, 보통 검사, 수월한 검사 뭐 세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 검사를 하는 사람은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구하겠다면 그 엄격도와 샘플 문자를 결합하고 AQL 수준을 딱 적용을 하면 n과 k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n과 k를 찾으면 그 n과 k를 가지고 우리가 n은 알았기 때문에 그 샘플링, 실제 n에 따른 샘플링을 해서 x바를 구한 다음에 이 x바와 k를 결합해서 로트 판정을 합니다. 이 로트 판정하는 과정만 좀 설명드리면 돼요. 이 k를 가지고 사실은 xu바나 xl바를 구한 다음에 스몰 x바랑 바로 비교를 하면 될 텐데 뭐 그렇게 안 하고 꼭 이렇게 k 값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표준으로 나타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시험 볼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 표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엄격도 전환은 여러분들 개수형 샘플링 검사 2859-1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이 부분은 거의 똑같고요. 여기만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만 조금 다른데 의미는 거의 같아요. 이것도 의미는 뭐 거의 같고요. 보통 검사로 시작을 해서 수월한 검사로 넘어갈 때는 조건을 몇 가지 만족해야 돼요. 개수형 검사에서는 뭐 3대 조건이라고 그랬고 여기선 4대 조건인데 뭐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연속으로 10로트가 합격이 되고 생산이 안정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품질 시스템에 대해서 소비자 측이 좀 만족을 해서 소관권환자가 오케이 이 정도면 된다 라고 하면 수월한 검사로 넘어갔다가 수월한 검사를 하고 있다가 로트가 판정이 보류가 일어나거나 생산 불규칙이나 지연이 발생을 하거나 품질 시스템에 불만족이 일어나면 혹은 기타가 되면 이건 다 OR이에요. 얘들은 다 OR로 하나만 걸리면 전부 다 하나만 걸리면 그냥 보통 검사로 다시 백을 합니다. 보통 검사에서 까다로운 검사로 갈 수 있고 역시 까다로운 검사에서 불합격 로트 누적 개수가 5개가 되면은 중지가 돼서 뭐 기본적으로는 아예 이제 그 제품을 안 쓰는 상태가 됐다가 저쪽에서 어필을 해서 품질 개선이 됐다 그리고 안정이 됐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권한자가 까다로운 검사로부터 다시 시작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요 도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수형 검사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럼 상세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 절차를 보는 데 있어서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가 개수형에서는 뭐 그냥 절차가 한 가지였는데 계량형에서는 안타깝게도 2가지예요. 앞에서 우리가 방정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규준형 1회를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트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아는 경우와 로트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 이 2가지 경우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 2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시그마를 아는 경우 시그마 방법이라고 보통 표준에서 부르는데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는 뭐 첫 번째 샘플 문자표 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부표를 보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부표를 뭐 제가 올려드릴 텐데 샘플링 하는 것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뭐가 달라지는 거야? 라고 한다면 세 번째 단계만 다르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달라져서 샘플의 통계량을 x바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QU라고 해서 규격 상한 혹은 규격 하한, 뭐 규격 상한을 쓴다면 규격 상한과의 상대적인 거리에다가 표준 편차 나눈 값, 거리에다가 샘플 표준 편차 나눈 값, 요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SU와 x바 마이너스 k 시그마 이렇게 됐거든요. 네, 이게 SU가 x바에 대해서 k 시그마만큼이나 떨어져 있다라면 x바가 규격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거기 때문에 합격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k를 남겨두고 다 넘기면 SU 마이너스 x바 그리고 시그마로 나눈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요 QU 요 값이 K보다 크면 지금 K 빼고 다 넘긴 거거든요. Q 값으로. K보다 크면 합격이고. 그러니까 규격의 한계값과 굉장히 먼 거리에 X바가 있다. 표준 편차를 고려했을 때. 그렇지 않고 K값보다 작으면 규격과 좀 가까이가 있으니까 평균값이 샘플의 평균값이 이 정도면 사실은 이거는 좀 불량률이 높을 수 있다. 로트가. 그러면 얘는 합격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한인 경우에도 QL을 계산하는 것만 다르지 상대적인 거리를 보는 K값과의 비교는 똑같기 때문에 K값보다 크면 합격, K값보다 작으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QU, QL을 구한다. 요 단계가 여러분들이 좀 낯선 단계고, 그 Q값을 구했을 때 이미 그 부표에서 구한 K값과 비교를 해서 더 크면 합격, 더 작으면 불합격이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실습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혹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그 SQC 책을 보더라도 이거 뭐 하는 방법 다 예제로 나와 있으니까 실습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마가 알려진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알려진 경우의 방법과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 있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했냐면 이쪽이 유리해요. 어떤 점에서 유리하다고요? 샘플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샘플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면 비용도 적게 들고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의 생산자 소비자 위험을 달성하려고 할 때 그 규준형의 경우고, AQL 지표형이면 AQL 지표형, AQL 우리가 이 정도 AQL을 갖는 애를 무조건 합격시키겠다 라고 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샘플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비용이 적게 드는 거니까 검사 비용이 좋은 거죠. 그랬을 때 S에서 시그마로 가는 방법은 10개의 로트가 통계적 관리 상태면 뭐 송한건 환자가 오케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통계적 관리 상태라는 게 뭔지는 우리가 바로 다음 시간부터 관리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가설 검정과 역시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 정도 범위가 관리 상태라고 했을 때 10번 연속으로 관리 상태 안에 있으면 이거 되게 안정된 상태구나. 그러면 이걸 통계적으로 안정된 상태니까 모집단 로트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안다라고 해도 괜찮겠다. 시그마를 써도 괜찮겠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관리도를 그렸을 때 관리 상태가 한 번이라도 위반되면 관리 상태를 벗어났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시그마 방법을 쓰고 있다가도 S 방법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량형 샘플링 검사는 개수형 샘플링 검사에 비해서 식이 조금 더 복잡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설명을 좀 더 길게 드리게 된 측면이 있네요. 이론 설명만 이렇게 좀 길게 드렸는데 실습 파일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테니까 뭐 주말이나 뭐 나중에 가능하면 빨리 실습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네. 반지가 좋죠, 아주. 반지가 꽉.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 안 하면 완반지. 뭐 기말고사가 다가오니까 뭐 퀴즈도 있고 공부 안 할 수 없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통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실무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보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스프레드시트에 한번 입력을 해보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지만 당연히 기말고사, 퀴즈 이런 걸 잘 볼 수 있고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겠죠. 항상 당연한 얘기 하느라고 좀 마무리가 길어지는 감이 있는데 이번 동영상은 좀 짧게 끝나네요. 앞에 걸 길게 해서 조삼모사긴 합니다만 샘플링 검사 두 번째 시간 계량형 샘플링 검사에 대한 이론 설명 부분 다 여기까지 끝냈고요. 여러분들 실습하기 위한 자료들은 나중에 뭐 표나 이런 것들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꼭 실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 강의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렵겠지만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